공수처 4.15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만든 법은 부정선거 판명나면 모조리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나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이걸 또 너무 이렇게 이슈화 시키면은 오히려 그 4.15 부정선거가 더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죠. 저는 이제 4.15 부정선거의 이 진상규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 사람입니다. 4.15 부정선거. 근데 이 계기가 필요하다. 계기가 필요하다. 지금 성렬형 정부한테 자꾸 예를 들면 민경욱 전 의원을 계속 촉구하고 이러는데 때가 있다 이거죠. 성렬형이 이제 민경욱 전 의원도 알 거예요. 때가 되면 타이밍이 있으면 그때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되는 거지 성렬형이 한다고 진상규명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4.15 부정선거는 국제적인 국원 기족이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 문제라고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반쪽 앞에 트럼프, 문전비, 대깨특작 정숙 이런 것이 연루가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편이에요. 이런 국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에서 이 4.15 부정선거가 진상 규명이 되려면 이 세계의 어떤 이러한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국의원 내부에서 귀족들 사이에서 이제 반쪽 앞에 정리해야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온다면 그때 4.15 부정선거 꺼내겠죠. 이미 자료들은 다 확보돼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자료만 모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팩트만 확인하면 4.15는 부정선거가 맞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언제냐 그것은 이제 저울질을 이제 그런 때 언젠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전비는 얘는 이것과 4.15 부정선거 상관없이 얘는 그냥 깜빡 가리고 언젠가 이제 반쪽 아베나 트럼프를 한번 개작살을 날 때가 오면 그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거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렬형한테 너무 다 그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발정민주당이 여반발에도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뭐 이런 게 세훈 형이 얘기 잘했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하죠. 거부권 행사하시면 되고 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정민주당이 고마운 짓을 하네요. 거부권 명분은 성렬형한테 있거든요. 한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가 아니라 상권 분립이 된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주는 위헌적 요소가 짙은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전혀 없는 짓거리고 성렬형이 거부권 행사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이 이것들을 다 이해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음 총선을 고려한다면 발정민주당이 자멸하는 구조다. 계속 이렇게 헛짓거리 헛발질 해달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 발정민주당 지도부 제명이 귀여워 계속 이 짓 해. 너는 이재명 안 까잖아 얘들아. 제명이 잘하고 있어. 이들아 제명이 안 까. 제명이 안 까. 우리 제명아 우리 제명이 라인 인들하고 손잡고 일단 문재인부터 문전비부터 감빵 보내자. 대깨특딱 정숙 우리 제명이하고 인들아 이신전심 아니야. 응? 대깨특딱 정숙 식물인감 이렇게 되고 화병 도져가지고 그 자이파쇼 테러에 인들은 진짜 문전비가 자이파쇼 테러 분자한테 황산 테러 당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전비를 제명해 죽게 만들어야지 자이파쇼에게 황산 테러 당하면 안 되잖아. 그쵸? 저는 문전비 파쇼가 아무리 믿더라도
얘가 이렇게 좌익파시에게 테러당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준비가 감옥에 가야 되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문준비가 신이 주신 살만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만큼 주신, 예? 신이 주신 그것만큼 살게, 예? 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야 된다. 예? 종신으로. 자이파시오 테러 분자가 황산 테러 한다니까 문준비한테. 예? 그걸 예방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문준비 부부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저는 문준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백개특작 미워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린다만, 왜 미워해? 인드라는 미워하지 않아요. 다 그냥 문준비 생각해서, 백개특작 생각해서, 정숙 생각해서, 그냥 인드라 볼 때는 신께서 그냥 신인, 백개특작 정숙은 식물인간 되는 게 본인에게 행복한 것이고, 남들에게도 행복하죠. 그 다음에 문준비는 평생 종신으로 갑방에 있는 게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는 거 본인이 언젠가 자각하겠죠. 스스로 그냥 갑방에 가세요. 누구 탓할 게 못 돼요. 성렬형이 아무리 그래도 사정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 문준비 갑방에 보내고 싶지 않더라도 세상이 뜻이 민심과 국외본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 가야지. 안 그래요? 성렬형이 아무 보내고 싶지 않더라도 성렬형 탓하면 안 돼. 성렬형과 상관없어.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발목 잡게 돌같은 반정민주당 세훈형. 그래서 이번에 아니다. 인드라가 이제 세훈형한테 계속 강조하지만 세훈형도 그런 메시지를 했겠지만 5년만 하고 말 대통령이 좋아? 아니면 20년 내내 할 서울시장이 좋아? 그냥 서울시장으로 레전드 찍으세요. 예? 세훈형이 서울시장 하면요, 예? 밑에 분들, 서울시장, 서울시 구청장들, 서울시의원들, 예? 세훈형한테 충성합니다. 안 그래요? 예? 막말로 얘기해서 아무리 분위기 좋더라도 세훈이 형 말고 누가 서울시장 할 사람이 있어? 국힘당에. 전무후무한 레전드 찍으세요. 제가 볼 때. 그냥 20년 동안 그냥 세훈이 형 그냥 서울 귀신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세훈이 형이 제명이 다음으로 이렇게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한동훈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철수 형이 인기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여론조사라는 게 그런 발표는 조작. 여론조사는 과학인데 발표는 조작이에요. 그렇죠? 왜? 첫 끝발이 개끝발이야. 세훈이 형은 대통령 폭기예요. 인들은 딱 보기에 차기 돼서는 한동훈도 70년생이고 유교법칙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도 60년대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절대 안 되고, 절대는 네버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그냥 70년생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래서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세훈이 형을 이렇게 초반 달리게 만들면 세훈이 형 깨끗하게 스스로 이 방송 시청하시면 세훈이 형이 인드라 이렇게 충언을 가끔 듣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들으셨어. 2013년인가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방송을 많이 시청하신다면 인드라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막 여론조사상 인기가 좋다. 본인이 이제 국유원의 큰 뜻이구나. 그리고 국유원은 무시하더라도 저 세훈이 형 종교가 카톨릭이잖아요. 신께서 국유원 무시하더라도 신께서 나를 그냥 영원한 서울시장 레전드로 만들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끝발은 다 한국 대선 여론조사상 다 개끝발이야. 제명이 안 돼. 세훈이 형 안 돼. 포기해.
차기 대선은요 철수형이냐 원희룡이냐. 예? 철수형 부산, 원희룡 제주, 뭐가 떠올라요? 예? 빠찡꼬지 한수 제주. 예? 부산 사투리냐 제주 사투리냐. 그런 구도로 보인다. 예? 깨끗하게 포기하세요. 예? 세훈이 형 화이팅. 레전드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지원이한테 얘기를 했네요. 구경 기적이에요, 박지원이가. 그래서 근데 인드라가 강조했죠. 구경 기적이라도 국유본의 미션을 받고 하는 발언이 있고 자신이 사심 어린 발언을 할 때가 있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 근래 이제 박지원의 발언은 국유본 귀족으로서 미션을 받고 한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거죠. 지가 살기 위해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다 기존의 국정원장들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 국정원장 중에 상당수가 구속이 불가피했죠. 그런 길로 갈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험난한 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지원 자살만은 하지 마세요. 자살만은 하지 맙시다. 박지원 인드라 방송 잘 듣고 계세요. 자살만은 하지 맙시다. 자살당하지 말란 얘기야. 잘 판단해. 지원아, 박지원, 인드라 박지원 애들 주무심 없잖아. 자살당하지 말고 잘 판단해. 지원아, 골룸박이 너보다 똑똑한, 너보다 못난 놈은 아니었는데도 자살 당했잖아. 골룸박이 본인은 자기가 골룸박보다 잘난 놈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골룸박이 더 똑똑한 놈이었는데 자살 당했잖아. 또 요즘 발언이 좀 심각하다. 자살 당하기 전에 그 골룸박이 생각나. 말 조심하고. 저 중앙일보에서 저렇게 영상사설 정도 썼다면 매우 수상하다. 저 중앙일보 홍석현 아냐? 김대중 반쪽 놓으면 이런 반쪽 놓으면 임명 추천해가 홍석현 아냐? 홍석현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중앙일보에서 너 이렇게 말 조심해야 된다. 내가 볼 때 넌 자살당하지 마라. 여러 가지로 자살만 한다. 하지 마. 자, 그리고 한동훈도 자천됐던 그 자리 검사 유배지 중원에 검사들 떤다. 김창기 국제청장 취임 국세행정방향 담아낸 키워드 넷 아주 좋아요. 김창기 화이팅! 경제학에 보면 전 연도의 투자가 다음 연도의 자본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는데요. 이게 업종에 따라 투자 자본 증가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죠. 당연히 그 결과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금융위기 달러를 잔뜩 찍어내서 첨단 산업 설비 투자를 했는데 실제 설비가 완공돼서 반도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인드라 강조하는 재고 순환 지수는 보통의 이제 그 우리가 이게 뭐 중공업, 경공업 할 때 경공업, 우리가 그냥 뭐 라면이다, 밀가루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러한 것들은 뭐 한 재고 순환 지수 2년마다 24개월, 36개월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파트, 건설,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최소 10년이죠. 뭐 길면은 그 경기순환 코스가 18년, 요가 아닙니다. 18년, 10년에서 18년, 한 20년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더 긴 거는 50년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피바라는 피해야 합니다. 아이, 전 다 죽여. 우리 차우님은 이쪽으로 약간 저쪽이시기 때문에 저는 불교도 좋아합니다. 곤충도 생명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채식주의였고 이렇게 그러한 20대 때 그렇게 살았어요.
고기 안 먹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예. 나타샤 때문에 나타샤는 고기를 좋아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디라가 이제 지금도 고기를 거의 안 먹어요. 기름 끼는 거 잘 안 먹는데 어쨌든 먹게 됐고 그런 관점에서 모기도 옛날에는 안 죽였어요. 벌레도 제가 피했지 집안에 모기 들어오면 안 죽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막 죽여. 에이 그냥 나 지옥 갈래. 미안합니다. 그냥 곤충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렇습니다. 곤충 미안해. 자 그리고 팬데믹 후 경제 달라졌는데 국민위기 시절 처방만 들이댄 미국. 팬데믹 이후에 경제에 걸맞는 통화 재정 정책을 내놔야 할 연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그러나 금융위기 시절에 연준 또는 당시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장기 침체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칼날 르벤스타인 비경기 침체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그는 그럼에도 연준이 이것에 대해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파월 의장은 시장이 상당히 신뢰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네요. 인드라 강조하는 이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누굽니까? 대륙주의 책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CFR의 흥동대장 책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파월을 신뢰한다고 하네요. 저도 신뢰해요. 파월을 지지하고 있고 연준의 어떤 정책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장에서는 뭐 자기 어떤 손실 여러 가지 때문에 연준이 어처구니 없다, 뭐 연준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건 그냥 언플이고, 제가 볼 때 연준은 루벤스타인 말 맞다나 이런 현재 돌아오고 있는 사정은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 아무 문제 없죠. 야, 미국의 뭐 실업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미국 경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무슨 미국이 부도 났습니까? 실업률이 치솟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연준의 힘이죠. 국유의 힘이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엘살바도르 이런 게 터져줘야지. 터키도 터져주고. 이럴 때 재수없게 괜히 미움받아서 터지지 말고 조신하게 눈치 보면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도 눈치 보잖아.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뭐 이거는 참고하시고, 세계 경제 위기가 다른 이유에 이게 이제 포린 폴리시죠. 포린 폴리시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교관계위원회 CFR 선임연구원이죠. 에드워드슨.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구본론 관점에서 얘기할게요. 연준의 목표는 역사적으로 달랐습니다. 1973년 이전까지는 빅터 로스차일드 시대 때는 이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중요한 것이 실업률이었어요. 완전 고용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우선 가치가 완전 고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빅터 로스차일드는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이 완전 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3세계에 투자를 전혀 안 했던 거죠. 소련에게만 투자하고 1세계 그 미국과 서유럽, 일본만 투자하고 제3세계에는 거의 투자를 안 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심지어 빅터 로스차일드 시대에는 투자를 안 했어요. 한국에서도. 한국에 투자가 되기 시작한 건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분 황제가 되면서부터 신자유주의 체제, 브레튼 우드 세계 체제가 깨지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비로소 제3세계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투자가 있어야지 경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투자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절대로 경제 발전 못합니다. 경제선 못해요. 모택동식, 모택동이나 대원군이나 이런 무식한 놈들이 경제해봐야 어떻게 돼요? 망하죠. 경제 기본 개념이 없는 놈들 아니에요. 무식한 놈들 아니에요. 핵심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1913년부터 그 연준은 원래 그냥 1913년 이전까지의 세계 은행의 중심은 지금 신현성 박사가 있는 그 국제결제은행, 이게 로스차일드 은행이거든요. 여기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탑이었어요. 예, 근데 1913년 이후로 예, 국제결제은행은 힘을 잃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그냥 일개 중앙은행에 지나지 않았던 예, 로스차일드 지배를 받던 연준이 독립했죠. 미국이 독립했기 때문에 연준도 독립한 거예요. 로스차일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게 1913년부터입니다. 그러자마자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형 황제가 되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곧바로 세계은행의 세계은행이 된 거죠. 아니,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 된 거죠. 예. 1913년 이전까지의 미국 연방준비은행은요, 그저 예, 여러 국가 중에 여러 국가 한국은행과 마찬가지의 그냥 중앙은행이었을 뿐입니다. 역할이. 근데 1914년 이후로는 예,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사실상 기존의 국제결제은행이 맡았던 역할을 연준이 하고 있죠. 오늘날 보세요. 세계 중앙은행이나 세계 시장이 국제결제은행의 리포트를 참고합니까? 전혀 참고하지 않죠. 연준의 발표, FOMC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죠? 세계 권력 중심이 연방준비은행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는 1973년 이후부터다. 그때 이 1973년 이후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형 황제가 된 이후부터 연준의 목표는 고용 안정, 실업률이 아니라 물가 안정으로 바뀌었다. 우선 순위가 물가 안정으로 바뀌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언제 바뀌느냐? 1999년에 대록주가 이 은행 통합을 했죠. 수건이었던 그 JP모건 체이스은행이 통합됐죠. 그 후로 전 세계 금융은 사실상 석권한 다음에 모든 것을 손 놓고 모든 걸 원 없이 이뤘으니까 데이비드 록펠러가 이전에 후퇴한 상황부터 2000년부터 2015년 약 15년 동안 제이 록펠러와 대록주 간의 권력 투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시기 동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장의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성장. 왜 성장 이슈가 됐느냐? 그 데이비드 록펠러의 그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따라서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GDP로 봤을 때 2030년 정도가 되면 미국의 GDP를 추월한다. 국변이 도와줘서 그런 건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짱 먹는 거지. 이거 그대로 눈 뜨고 봐줘야 되냐? 절대 아닌 거죠. 절대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절대 그냥 아닌 거죠. 중국을 키운 건 누구 다 국유본이다. 이제는 중국을 대신에 인도를 키우고 아프리카를 키우고 남미를 키우고 동유럽, 우크라이나를 키워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이제는 중국을 토사구팽하고 잡아먹을 시기다. 그게 반중이다. 여태까지 40년 동안 전 세계 국유본은 친중을 지시했고 이제는 반중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친중 시기 약 30년 동안은 어떤 거였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유럽의 서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시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중국은 막 10%씩 두 자릿수로 경제 성장하는데 미국과 일본, 유럽은 서유럽은 뭐 3%,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유럽과 일본은 1%, 2% 때로는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미국만 여태까지 5%, 6% 막 성장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미국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국가가 막 무지막지하게 경제 성장,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2000년대 이후에 이 모습이다. 이게 진짜다 라는 거죠. 이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자, 빅토르 스차일드 때 고용 안정, 실업률, 그 다음에
73년 이후에 2000년대까지는 물가 다 필요해서인 거죠. 연준의 목표가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부터 2016년까지는 친중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경제 성장률 이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반중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거냐, 실업률과 물가, 경제 성장률로 세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분명한 거죠. 이전과 다른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성장률과 물가와 이 고용 안정, 이 세 가지 실업률, 이것들 중에서 어떻게 우선순위 택할 것인가, 뭐 또 새로운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인들아 생각하는, 추정하는 건 있습니다. 구기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연준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를 큰 그림에선 인들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게 왜냐면 인들아는 예측하고 이런 것도 전망하는 게 또 인들아의 특징인데, 구기본론의 특징이지만 지금은 그냥 추세에 따르려고 해요. 뭔가 인들아가 전망하기보다는 나온 자료에 따라서 딱 보고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게 맞을 때가 있으면 그때 얘기할게요. 생각한 게 있어. 근데 지금 얘기를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괜히 큰 그림에 뭔가 또 인들아 잘난 척 해가지고 이 흐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인들아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소설에 보면 왜 이렇게 회기자가 삼국지 시대에 회귀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확 틀어지면 그 다음 대응을 못하잖아. 인드라가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안 하는데 서로 생각하고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그림은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왜 대륙지 시대 왜 다시 물가니까 이따 3P다. 첫째, 친중에서 반중으로 갔기 때문이다. 친중 시대 주요한 경제 특징이 저물가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다이소 같은 걸로 쫙 뿌려주니까 전 세계 1달러, 한국은 다이소, 일본이나 전 세계 다 그냥 중국 물자로 쫙 깔았기 때문에 이게 저물가였던 거죠, 나름대로.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중국 대신 동남아,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를 적극 개발하라. 때가 되면 다시 저물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 강조했죠. 왜 구기본이 인플레를 좋아하나? 인플레가 있어야지, 늘 강조하지만 인플레가 돼야지 임금도 올라가고,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는 사람 못 쓰겠네, 내가 혼자 하고 말지, 더 나아가면 로봇을 고용할 수밖에 없죠. 인공지능 로봇을 차라리 사람 대신에 고용하는 게 싸게 맥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써서 고생할 바에야 문 닫든지 아니면 로봇을 쓰든가, 이런 결심을 하려면 이게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가 로봇을 살 생각을 해야지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되고 5차 산업혁명 되고 양자산업 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가 로봇 살 생각이 없으면 양자산업 시대 안 와. 안 그래요? 그렇게 인플레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동자 임금은 팍 올라가야 되고 물가는 폭등해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원한다. 구기본이 고물가를 원하고 있다. 양자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사이퍼님, 고물가 큰 그림 그리기 전에 서민들 찢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인드라가 해서 유가를 좀 지켜달라, 100달러 선을 맞춰달라.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유가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버틸 수 있어요. 인드라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아무리 고금리가 되건 고물가가 간에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가면 인간은 적응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게 빠르게 되면 이게 경착륙이 되는데,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사이퍼님, 지금은 구기본이 원해서 연준이나 구기본이나 인드라나 다 동의하는 게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필요한 겁니다. 뭔가 한번 파열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 파일.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서민들 찢어질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서민들, 이거에 대체하지 못하는 분들, 정보가 부족한 분들, 예? 욕심이 많은 분들 찢어져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을 안다면 평상시에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예. 저렇게 이렇게 국위 보는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전쟁 대신에 이 방식이 나니까. 예? 이거 아니면 공황이 와야 되는데, 예, 여러분 공황은 무섭잖아요. 공황 대신에 불황을 택하는 방식인 거예요. 예, 이거 아니면 공황이 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와야 돼, 불황은. 예, 불경기는 와야 되고 경칩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예, 이 악재가 올 때 이거를 예? 맞을 필요 없다 이거야. 만약에 이재명 정부나 문정비가 계속 집권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먼저 막겠다고 대원군처럼 하는 거지. 이런 놈이 안 뽑힌 걸 여러분들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이명박근혜 재정 선진국이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재정 선진국이었잖아. 이것을 망친 놈이 누굽니까? 문정비잖아. 예? 재명이는 더할 놈이고, 그렇잖아. 나 이재명 안 까요. 예? 이재명 사랑해, 힘들아.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서민이란 핑계 대지 마시고 예, 개인으로 생각하세요. 예, 대처하셔야 돼요. 예, 어떤 서민은 여기에 대해서 이 어려운 기회를 활용해서 예,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때다. 예, 인드라는 이미 여태까지 다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황이 온다는 걸. 예, 그리고 이렇게 먼저 맞는 매는 빨리 맞아야 돼요. 금리를 빨리 올려야 돼. 천천히 올리면 서민들에게 더 고통이 와요. 내가 강조했어요. 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 3년 뒤면 다시 금리 인하해요. 그 3년간 버티시면 돼. 예? 욕심 버리고 예. 마시고 아니야 여기 3년 안에 내가 승부를 봐야 되겠어. 뭐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뭐 이렇게 뭐 예, 푼매도 하면서 푼매수 해가지고 떼돈 버시고요. 예, 인생은 한 방이야 도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드라의 그 자본주의 규정이 뭐예요?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은 늘 가능하게 예측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죠. 공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이즈 페럼이죠. 사이즈 페럼이 이렇게 되면은 소비 욕구가 커지죠. 그동안 무슨 뭐 사이즈 페럼 때문에 결혼식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세주 페럼이 사실상 종식됐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만났죠. 이 어떤 미친 소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금주법이 미국에서 금주법이 폐지된 다음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어를 못하면 공황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사회주의 페럼이 종식돼 가고 다른 한편은 이로 인해서 소비 진작이 일어나죠. 여행 가고 싶다. 야, 이제 2년 동안 막 해외여행 못 갔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여행 가야겠다. 돈 쓰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환율이 폭등했어. 과거 같으면 1,100원 뭐 이랬는데 지금 1,300원 돌파할까 말까 고민이야. 그러면 버는 돈은 뻔한데 환율은 치솟고 에이 그냥 국내 여행이나 가자 그렇게 생각되겠죠. 이게 이제 미친 듯한 미친년 날뛰듯한 이런 어떤 소비 욕구가 이 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환율 치솟고 그냥 집에서 방콕 할래. 집에 있는 게 장땡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거지. 상세 효과를 가져다 준다. 3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0년, 22년,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3년. 아 이게 또 우리식 나이구나.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2년이죠, 2년. 지금이 2020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2년. 인드라 볼 때는 2년도 아니야. 2024년 봄부터 제 생각에는
상당히 지금과는 정반대 상황이 나올 거다. 내년까지는 무조건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은 죽었다고 복창하고 열심히 생업해서 치열하게 돈 버시고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돈 벌 사람은 돈 벌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시 45분 1시에 내에 끝나겠습니다.